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내용이 꽤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면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어요 입니다. 나 임차씨는 주 임대시와 2015년 5월 15일 주씨 소유 상가건물 101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상호 협의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후 나씨는 2015년 7월 15일 이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주씨는 나씨에게 재소전 화해계약서를 내밀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나씨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주씨는 2015년 8월 1일 법원에 재소전 화해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재소전 화해 신청 조항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상가 101호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두 사람 간의 화해가 성립되어 법원은 2015년 11월 15일 화해 신청 조항을 그대로 적은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소전 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하는 화해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화해입니다. 이는 소송 중에 행해지는 소송상의 화해와 구별됩니다. 재소전 화해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소 신청을 하면 화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소전 화해는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 절차를 거치면 시일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임차인이 항소라도 하게 된다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재소전 화해계약서의 날인을 망설이면 임대인은 인도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에 임차인은 하는 수 없이 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재소전 화해는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즉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전, 즉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소전 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은 매우 엄격히 심리하므로 사실상 화해 성립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 등 분쟁이 발생한 후에 재소전 화해가 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나 임차씨는 이 상가의 임대차 만료기간 2년, 즉 2015년 7월 15일이 다가오자 그 2개월 전에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주 임대시가 나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주 임대시는 그 전에 받아놓은 재소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년 7월 20일 집행관을 통해 이 상가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나씨는 2015년 7월 30일 관할 법원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 한편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하급심은 나씨의 청구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반한다면서 나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판력이란 확정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른 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말합니다. 재소전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즉 나씨는 이미 이루어진 화해조서에 반하는 내용을 들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재소전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이루어지는 화해는 창설적 효력, 즉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재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 후 다른 법률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나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상호 협의한다고 정한 점, 화해 조서에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나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주씨에게 상가 101호를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나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에서 달리 정하거나 포기 등으로 소멸시킨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 나씨는 화해 조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나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재소전 화해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나씨는 이 청구 이의소에서 승소하게 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주씨는 이 상가 101호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화해조서에 설사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한다라는 화해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무효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라는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주 임대시 인도 집행은 불허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주 임대시에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나 임차시는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소전 화해는 재판 절차가 아닌 공증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인법 제56조 3 제1항은 공중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성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 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 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을 성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